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과 AI 파트 2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AI, 요즘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파트고, 그다음에 AI 데이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신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뢰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AI 융합 사례라든지 뭐 미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좀 보면 월드코인 블록체인 고유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 뭐 챗GPT의 개발사죠. 오픈 API, 오픈 AI의 그샘 알트만 CEO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랑 인공지능을 구분하고 거대 공동체를 구축한다. 뭐 이런 그런 어,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홍세 인식 장치라고 하는 오브라는 걸 통해서 통지 정보를 등록을 하고 디지털 신원 증명을 해서 이제 월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요. 그렇죠. 이 그림 지금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은 조금 어, 음, 요즘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AI가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음, 이건 소라가 만들어놓은 생성된 동영상의 한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악용됐는지 이게 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AI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게 실제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펜타곤 폭발사 지금인데, 23년 5월에 한 트위터 계정에서 AI를 제작한 미국 국방청 청사에 펜타곤이 폭발을 했다라고 게시를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신뢰성,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AI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 같은 것들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GKML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제로 날리지 머신 러닝이라고 해서 그 영지식 증명을 포함한 AI 모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요게 또 모델 추론, 무결성 증명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ML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전틱 AI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AI가 자율성을 가지고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또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거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거래 증명을 남기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넬 AI라고 해서 탈중앙 AI 네트워크, 그다음에 모델 금융 경제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도 연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서도 얘기했듯이 AI 토큰 이런 것들도 네, 그 보상뿐만이 아니라 참여 유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AI 가버넌트 체인 가지고 이제 AI 의사결정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AI가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 예측에 대한 AI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 기술들도 매우 중요한 학생들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고
특히 올해 많이 뜨고 있는 이 GKM의 기술은 무결성 확보 기술로 볼 수 있고, 이 무결성 확보 기술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증명할지, 음, 그 입력 데이터가 그 해시와 함께 기기 모델 버전과 일치를 해야 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추론 결과가 사전에 정의된 모델 구축과 정책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변조 없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엇을 증명할지, 그것도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 증명 방식은 커미트먼트와 GK 폼, 그리고 GKM의 회로, 다시 말해서 ML 연산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증명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흐름을 증명하는데 실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그때 기기 센서가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로컬에서 이제 해시 값을 만들고 그거를 커미트먼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GKML 회로에서는 이제 그 특징, 피처하는 거가 허용 범위 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포트 파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GKML과 일반적인 그냥 수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ML 인공지능 논리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비 원래성에 들어서 프롬프트 설명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GKM을 만든 다음에 그 신뢰 체인 형성하기 필요하다. 이게 그 신뢰성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는 그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온체인에 이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증명 검증을 향후에 하기 위해서 오픈체인까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 후에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서 이제 에이전트 AI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인생과 결과와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조금 어렵죠. 그럼 블록체인 문체인 패턴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한번 보면, 이제 블록체인 문체인과 오프체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온체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온체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프체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항목들, 기준들, 뭐 식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 거 후에 데이터들을 만들어지잖아요. 그 데이터들의 내용과 그다음에 로그와 이런 기록들이 이제 원본과 함께 증명, 그 증적과 함께 저장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체인 타입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시간에 한번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에이전트 AI,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그 자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와 묶여 있는 것들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AI라고 부릅니다. 자동화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뭐 블록체인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링하거나 운영 체계하는 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물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얘는 그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행위 같은 것들을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 뭔가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운영 명령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에이전트 AI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기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높아진 것들이 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다른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수집 빈도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그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AI의 개념을 조금 보도록 하면 얘들 연관성이 AI
에이전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에이전트예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AI 에이전트는 쉽게 말해서 1인 용병처럼 이렇게 혼자 운영이 되는 거고, 에이전트 AI는 여러 전문 에이전트들이 이제 목표를 먼저 뽑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연결해서 다 그, 수행이 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문처리를 하거나 그 뭐 뭔가 이렇게 수정 사안이 좀 자동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했을 때뭐 에이전트가 훨씬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뭐 특징이라든지 작업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 에이전틱 AI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이제 행동이 가능하고 기존의 AI는 생성형 AI가 포함을 해서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명령에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때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작업 방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도록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기존 AI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단계에 따라서 단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생성형 AI도 요즘에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만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에이전트 얘기하는 조금 더 빠르게 조치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좀 검증을 해서 나간다는 거죠. 요즘에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때 보면 이제 내가 이런 답을 줬는데 그 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건 어떠냐, 아니면 해줄까 이렇게 문의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에이전트 AI가 조금 더 약간 능동적인다면 기존 AI는 생성형 AI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향후권을 팁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게 조금 더 AI는 낫죠. 원래 같으면 AI 값은 않고 좀 운영적이지 않은데 않은 방향이 좀 있는.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뭐, 그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적용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핵심 기능은 에이전트 AI가 자율성 계획 수론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기존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콘텐츠 생성 이런 정도까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 관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도 조절만 수행하는 단일 AI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그 날씨 전기 사용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뭐 사용자 일정까지 종합해서 주택 전체 관리하는 에이전트 AI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존의 AI 에이전트는 이제 한 가지 일을 시켜서 불제 운영을 하면 그 한 가지에 학습하고 대답하고 학습하고 대답하고 뭐 질문하면 그 학습 내용에서 대답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에이전트 AI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 AI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에이전틱하게 묶여서 다중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대답을 주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 집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여러 대끼리 이제 그 상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집을 관리한다. 뭐 어떻게 보면 집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걸 주는 매니저가 같이 관리도 해주고 각각의 또 따로따로 운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이전틱 AI 재밌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에이전트 의 실제 사례를 보면 고객 서비스는 의료나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데 다수의 에이전트가 각각의 전문용어에서 협력해서 분장이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예를 들면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는 AI도
역할이 다 다르고 분야가 다른데 이제 집을 운영한다는 이제 목적 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AI가 다양한 분야에 훈련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지만 더 영역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에이전트 AI의 다양한 영역의 연결성, 다중 에이전트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스템 부분을 분석해서 AI 잠재적인 어, 사전에 문제를 발견을 하고 스스로 수정 조치하고 이런 것들 에이전트 협력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개발자가 제시할 차원의 목표를 따라서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거 이런 데도 쓰이고 제조할 때도 농업 용품 군집을 한다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개 변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든지 이런 데도 에이전트 AI가 일반적인 단일 AI 에이전트를 쓰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AI가 다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역할을 하자고 하는데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껴서 신뢰 베이컨을 제공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의 보안은 옛날처럼 뭐 모니터링하고 해킹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안정적 운영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게 요즘 보안의 정보보안과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협력하는 다중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조작 가능성, 체계 추적 불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위 AI보다는. 그래서 뭐 탈출형의 신원 확인을 한다든지 스마트 컨트롤 기반의 행동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AI 에이전트의 행동 신뢰성을 보장을 해주고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을 연계하고 기한 기반의 AI 에이전트와 인증과 권한 관리하고 이런 것들 껴서 이제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의 이제 현실 세계 연동 굉장히 중요해요. 어, 지금 피지컬 AI가 올해도 지역을 충남 지역, 제주 지역, 무슨 지역 막 이런 거 그 작년에 전부 POC 사업을 하고 올해 이제 본사하기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연동돼서 현실 세계랑 연동이 함께 중요성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 어, IoT, 심투리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물리적 세계랑 AI가 융합되는 이런 것들을 현실과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얘기를 하죠. 현실 세계 이러면서 이제 현실 세계의 보안과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게 매우 중요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뢰성 얘기하면서 신뢰성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블록체인을 통한 물리적 신뢰 체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율주행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든지, 외부 간 협업을 투명한 트랜스퍼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 에이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중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게 매우 연계성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함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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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여러 문제를 하니까. 이런 게 매우 중요한 형태가 일단 블랙존을 통한 안정성, 보안성 강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AI 연산타 행동 결계를 등의 치유 능력들이 체인프맨, 용체인, 목체인으로
투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나중에 문제성이 있거나 했을 때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신뢰성 체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운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운영 방도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행동 기록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게 요즘 시큐리티가 로보틱스, 사이버 분리에 대한 트러스트를 실시간 인증, 이런 부분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에이전트 지갑. 그러면 다중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또 에이전트, 뭐 AI 이런 것과는 전혀 이제 역할이 그리고 목적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할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다중 에이전트를 관리한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자동화 여행을 관리한다. 이러면 음, 이 각각의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원이나 권한이나 그 화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 지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엣지 AI를 에이전트로 정의를 하고 DID나 지갑을 통해서 데이터 행동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 보장, 원리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방식을 에이전트 지갑으로 볼 수 있어요. D, DID. DID, 난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아이덴티, 파일, 아이디다라고 해서, 그, 고유의 번호가 특정이 되고, 그 고유의 번호가 이름표처럼 계속적으로 활동되고 따라다니는 걸 합니다. VC. 베리파이어는 크레딧, 이런 게 필요한데, 제조사 인증상 사용자와 함께 발급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지, 원래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사람을 예, 관리하거나 코인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지갑에서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온 디바이스 증명에 대한 소명, 그다음에 증명 도출 시 DID 인증이나 권한 관리를 권한 관리 검증의 첫 단계를 이 지갑에 증명함으로써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의 평판, 리뷰의 신뢰도 점수에 대한 관리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 연계라든지 어, 신뢰성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다. AI의 이제 정보 조작,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데이터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즘 신뢰 보안의 그한 축을 딱 이루게 되는 그 DID도 그렇고 뭐 에이전트 AI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신뢰성 검증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분산된 네트워크를 저장하고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게 해서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제작자가 직접 제작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등록에 등록을 하고 그 출처를 디지털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아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딥페이크,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정보 조작 문제도 어느 정도도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 AI를 만들 때, AI를 운영할 때, AI를 만들 때,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를 운영할 때, 그때부터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 공간 처음부터 어, 연계되어 있어 있는 것이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적 그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그 이게 온라인 보다 녹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말로 했는데 포인트가 좀 잊어질 것 같은 것들을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 때부터 조금 적으면서 얘기를 그 할게요. 그래야지 좀 내용이 좀 다시 보거든요. 두 번째,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소유권 관리, 보안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개인의 이제 민감 데이터가 이제 AI 에이전트나 다중의 에이전트 뭐 이런 자동화를 해놨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운영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럴 때 이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마이핏이라고 해서 그 마이 퍼스널 데이터를 음, 금고에 저장해두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런 용어가 있고 디지털 증명서, 디지털 배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벽 배송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주민 면허나 월급 면세점을 주는 게 아니라 삼자가 검증된 20대 배지, 음, 여성 배지, 무슨 배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이제 그 민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제 음, 그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음, 그 요즘에 왜 가상번호, 전화번호, 운전할 때 번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 그 가상번호로 해가지고 아니면 일회용 번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번호를 숨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번호나 이 사람을 표현하는 공유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면 좋은 그 AI 분석이 되거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기존에 했던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기존의 음,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의미 없는 가상 데이터보다는 개인정보를 어, 감추면서도 개인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됐지. 음, 음, 혹시 AI를 운영하는데도 어, 효과적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직접 재산권 및 공정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보상 시스템도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 및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현작과 콘텐츠를 등록을 하고 저작권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고 이럴 때 모든 찬성물이 고유의 콘텐츠를 부여받아서 등록되고 이를 통해서 저작권이 1차적으로 보호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각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법적 효력 여부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네, 그 AI로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많은 대량의 콘텐츠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또
AI가 만든 것들이 워낙 요즘에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1차 창작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또 2차, 3차의 창작물들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또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음, 이력 관리라든지 보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서 응용해서 보면 몇 가지 차례에서 보면 모빌리티, 차량 데이터 유동주 감소나 자율주행 데이터를 검증한다든지 스마트 팩토리 많이 얘기했죠. IoT 센서에 대한 무료 정의나 AI 진단을 자동화한다든지 헬스케어의 의료 데이터의 가능화나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인증한다든지 금융의 AI 트레이딩이나 블록체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네,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거랑 묶여서 AI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1차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